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린스마트 미래 리모델링 미래학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님께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2시가 되었기 때문에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나중에는 얼굴 갈아도 되는데 인사할 때는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그지? 이래 와서 또 이거 하려고 또 뭐 솔직히 마음은 안 내키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는 절차니까 서로 저도 사실은 이 강의는 처음 요청을 받았고 이 강의는 처음 준비를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가 없었던 자료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찾는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희 학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 옛날 사진들이 좀 잘 없어가지고 옛날 사진 같은 거 찾는다고 저도 시간이 많이 투자한 뭐 강의입니다. 저도 뭐 강의는 참 많은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 공간 특히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준비하는 또 사직 초등학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은 되지만 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무엇인지 교육부에서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줌이라고 하는 게 안타깝게도 영상이 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제가 번호를 다 매겨놨으면 오늘 보는 영상들은 1번부터 한 5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으면 채팅창에 지금 들어가셔서 1번 영상을 보고 다시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1번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각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 쪽에서는 소리 일단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미래 사회. 이곳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공간을 바꾸고 수업을 변화시킨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전문가와 행정가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선 환경이 구축된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학교 안팎 어디서나 접속하여 시공간을 뛰어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상황은 통합 플랫폼으로 연동되어 학부모와 소통하며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미래 사회에는 생태와 기후 환경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며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에너지 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제로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모든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배움이 일어나는 유연한 학습 공간이 될 것이며 공간을 만들고 생활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는 머물고 싶은 행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이제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 시설과 지역의 사회, 문화 인프라 시설이 연결되고 개방되어 마을과 소통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4가지 기본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2,800여 동에 5년간 18.5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해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부모님 말씀 중에 아이들이 집보다 학교에 더 머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 대목이 참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보다는 집보다는 학교가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게 미래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영산고등학교 가을의 모습입니다. 코스모스가 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 해운대 영산대학교와 같은 그 캠퍼스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학교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영산고등학교의 교장으로 2017년도부터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사직 초등학교 우리 저 교장 선생님 오셨을 때 제가 참 반가웠던 게 제가 동인고등학교에 제가 90년부터 12년까지 수학 교사를 했기 때문에 특히 사직 초등학교는 상당히 반가웠더랬습니다. 반가웠고 또 이번에 또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사실 이 분야는 처음 강의지만 제가 기꺼이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저는 또 생활 반경 자체가 사실 사직동 온천장 이쪽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직 초등학교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과 이런 만남을 갖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학교이길래 학교장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산고등학교는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그냥 성심여상 하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심여상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성심정보고, 성심보건고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영산고등학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교 50주년이 돼서 저희 학교도 사실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미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3월 1일자로 공모교장으로 와서 학교를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다 바꾸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도 선정이 됐었고 비중확대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학과도 개편해서 현재는 지금 현재 3학년들부터 이제 영산고등학교로 이제 학교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학과가 조리과가 있고요. 보험간호과가 있고 사무경영과에 저희들 부사관반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교장으로 온 이후 교육부 교육청에서 주는 상들은 또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바뀌고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학교를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게 되는 그 결과물을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결과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공간이 바뀌어야 되는지, 공간이 바뀌고 나니까는 학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학교상도 받았고요. 학과 재구조와 우수학교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사실 영산 놀이마루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미래학교 선정된 학교들이 5개 학교를 선정해서 다 이렇게 여름방학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영산놀이마루가 이제 그 5개 부산 시내의 초중고 공간 혁신한 사업 5개 중에서 이제 가장 잘된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학교에 많은 그 미래학교에 선정된 선생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우수학교도 선정이 됐었고요. 경영 우수 사례 발표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까? 들립니다. 고개로 그냥 끄떡끄떡 한번 신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옛날에 우리 성심은 얼마나 힘들었던 학교인지를 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간이 바뀌니까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갖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2017년에 와 보니까는 학교가 이렇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은 오늘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냥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는 거의 너구리 잡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뽀얗고요. 이게 사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사실은 교실을 단속하니까는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또 피우더라고요. 이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흡연을 그냥 방치하고는 어떻게 좋은 학교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흡연 감지기를 한 1,100만 원 정도 들여서 모든 화장실에 다 달고요. CCTV가 저희들 6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8대를 복도라든지 화장실 쪽은 못 비추니까 화장실 입구라든지 취약한 곳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다 달았습니다. 다 달고 저희들이 이렇게 휴대폰에 망원 렌즈도 장착을 해서 멀리서 피우는 데 다 잡아내고요. 바디캠도 달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아이들 담배 피우는 것부터 우선 단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면 점점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교내에서는 담배 연기가 싹 사라지니까는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학교가 너무 좋다는 그 얘기를 제가 2018년 5월 아마 중순경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교하면서 이렇게 이게 CO 측정기거든요. CO 측정기를 이용해서 아이들 매일 아침 이렇게 CO 측정을 합니다. 담배 소지를 하고 있다가 적발됐거나 담배를 외부에서 피우다가 적발된 그런 학생들 저희들이 명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측정을 해서 아이들이 소변 검사에서 완전 니코틴이 완전히 없어져서 완전히 이 학생은 금연에 성공했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가 금연 성공 인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금 작년 올해 지금 금요일날 이 3명 학생은 금연에 성공을 해서 금요일날 이렇게 금연 성공 인증서 주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여기에 이 2명의 학생은 3학년입니다. 3학년도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함께 금연에 성공을 해서 참 많은 칭찬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럼 오늘 영산고등학교 특성화고가 사실 뭐 중학교에서 정말 공부하지 못하는 하기 싫은 아이들이 다 오는 그런 학교지만 학교는 그래도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아침 맞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탈을 쓴 사람은 교장 교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이 10월 20일 독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생님들 모두 아침에 독도의 날을 기념하면서 독도 사랑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9년도부터 이렇게 매일 아침밥을 해준 걸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게 해주고 있고요. 이 소식이 각종 언론에 다 나오면서 학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무운동을 이거는 학교장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산무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무운동에서 담배 연기, 무단지각, 지도불응 이건 없애겠다 하는 게 학교장의 굉장히 강한 의지다 보니까는 이 세 개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지극계고 따라지 애들 가는 곳 아니냐.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인성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산에서는 그래도 몇 번째 된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학교가 변화됐다. 이렇게 학교가 변화되는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공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바뀌니까는 학생들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각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아침 8시 반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8시 20분만 되면은 교문에 거의 다 통과할 정도로 지금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들은 다 뭐냐?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최고의 공간 첫 번째라고 제가 잡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 실습실입니다. 저희들은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학생들 실습실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 실습실이 부산 시내에서는 적어도 최고다. 이렇게 제가 자신할 만큼 저희 공간이 최고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리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실이 한식 조리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양 조리실, 이 조리실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요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조리실은 부산에서는 최고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빵실, 전국에서 최고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바리스타실도 이렇게 있고요. 카페 요 한쪽 편에는 또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호텔 식음료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보건 간호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기초 간호 실습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누워 있는 이 아이는 1억입니다. 금액이요. 그래서 얘 이름을 1억이로 붙여놨는데요. 요걸 각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저희 학교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요. 그리고 치의 간호 실습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무경영과에 아이들이 컴퓨터로 실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은 학생이 바뀐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럼 과연 공간이 바뀌어서 진짜 학생이 바뀌느냐. 물론 공간만 바뀐다고 학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지 요 영상 한번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 채팅창에서 열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되게 궁금해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아무도 확단은 못하죠, 사실은. 일단은 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먼저 바뀔 부분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저는 종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공간을 이용해서 권력 체계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구라트라는 신전입니다. 최초의 신전인데 이런 높은 건축물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시선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죠. 현대에서는 가장 권력자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 앵커맨들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많으신 분들도 권력자가 됐겠죠. 자기가 권력이 갖고 싶으면 셀카를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체계를 만들면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공간 구조를 만들면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긴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그거를 앞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앞에 설교하시는 분이 서 계십니다. 그 의자도 보시면은 가로로 긴 의자가 있어요. 이런 장의자를 두는 이유는 이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나갈 수 있지만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앞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천지 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예 이동하는 복도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더 큰 권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도 거의 똑같이 입혀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큰 권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많이 바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셨던 이런 신천지의 집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사실 똑같은 게 우리 옛날 교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앞을 바라보게 했죠. 결국에는 그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70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들의 권위는 반토막이 났어요. 왜냐 30명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교장 선생님의 권위는 전교생 3,000명을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를 딱 세워놓고 훈계를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방송실에서 말해요. 그냥 아저씨예요, 그냥 그건.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권위의 체계가 달라요. 공간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재택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대규모로 집단을 유지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세 개가 남아있죠. 학교와 회사와 군대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재택근무로 점점 깨져나가고 있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깨져나갑니다. 사실 학교가 문제가 뭐냐면은 전교생이 1,000명이다. 이건 전염병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쪼개질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0명의 전교생보다는 어쩌면은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 10개 정도로 쪼개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학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식 전달의 기능과 타가소의 기능. 이게 무시 못할 부분이에요. 낮 시간 동안에 부모들이 일하기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자기 또래들끼리. 그래서 거기서 훈련한 걸 갖고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지식 전달은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같이 한 학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딴 거가 아니죠.
적은 수의 교사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온라인 수업이 되면은 굳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굳이 많이 안 오게 되면은 교실도 많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빈 교실들이 생겨날 거고 그럼 그 빈 교실들을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밖에 자연에 나갔다 왔다 할 수 있기 편안한 그런 공간 구조를 바꿀 수도 있겠죠. Albert Einstein once said, everybody'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that it is stupi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oday on trial we have modern day schooling. Glad you could come. Not only does he make fish climb trees, but also makes them climb down and do a 10-mile run. Tell me, school,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But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예, 잘 보셨습니까? 그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벌써 이게 이 영상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늘 봐도 우리가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항상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과거를 준비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부가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를 들고 무선 인터넷망이 깔려있는 교실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옥상 정원이나 텃밭에서 자연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교육도 해야 되고요. 학교는 그래서 공공시설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하고 나면은 마을 회관으로 또 둔갑을 한다. 이런 모습이 이제 장차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만들시기 위해 목적은 이렇게 현재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미래형 교수 학습을 하는 ICT 스마트 교실, 학생 등 사용자가 참여하는 공간 혁신,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공간 혁신 사업, 저희 학교는 이제 공간 혁신 사업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사직초등학교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해야 되는데 공통점들입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사전 기획을 해야 되죠. 사전 기획. 이 사전 기획에서 촉진자들,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건축 설계사라고 하나요? 설계사들이 하는데요. 이분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잘 만나서 학교가 원하는 방향과 또 건축의 지식을 복합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촉진자 역할이 저희 학교는 사실 이 촉진자를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촉진자를 이제 앞으로 잘 만나셔야 되고, 아니면 촉진자는 아마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 촉진자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진자와 학교가
결정돼 놓은 그런 큰 그림을 설계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만들어져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18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한다 그럽니다. 교육부가요. 학부모들은 좀 반대를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서울권에 특히 많이 하던데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뭐 봤습니다만은 학교가 참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EBS에서 나왔던 이 그림을 보면은 교도소하고 학교는 거의 같은 구조다. 감방이 있고 복도가 있고 교실이 있고 복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교도소와 학교는 거의 같은 구조다. 뭐 사실 이렇게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왜 교실이 네모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참 주기가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각으로 해야 효율성이 좋으니까는요. 예, 요거는 저희 학교 지금 시작 종소리 되겠습니다. 끝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종소리도 사실 저는 늘 뭐 알람 소리처럼 나오는 그게 좀 싫어서 우리 학생들 좀 재미있는 음악으로 시작과 마치는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일마다 시작 종소리와 마치는 종소리가 다 다릅니다. 뭐 물론 제가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작은 종소리 하나 바꾼 것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모에서 탈피해서 어느 학교가 지금 경기도인가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세모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세모 건물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세모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나 안에 공간 활용이 생각보다 좋지는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래도 교실은 이제 이만큼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바뀌어야 학생들 창의성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실 환경이 진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우리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영상에서는 교실 환경이 바뀌면은 어떤 학생들이 정말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 영상 세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교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교실 환경이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영국의 연구팀은 교실 설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국 블랙풀 지역의 초등학교 34개 교실 환경과 학생들의 성적 간의 관계를 분석해봤더니 성적의 25%는 교실 설계와 연관이 있었죠. 성적이 10점 올랐다면 그중 2.5점은 교실 환경 덕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좋은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구진은 책상의 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넓은 교실과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상과 의자, 또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이 하나 이상 있는 교실을 좋은 교실로 꼽습니다. 학년에 맞는 교실의 색깔도 따로 있었는데요. 저학년일수록 시원한 색깔을 쓰고 고학년일수록 따뜻한 색깔을 쓴 교실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죠. 미국 워싱턴 대학과 UC 버클리 대학 연구진도 이상적인 교실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교실 채광과 소음, 온도부터 진입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교실 벽에 걸린 그림까지 꼼꼼하게 분석했는데요. 영국 연구진이 제시한 좋은 교실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을 경우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또 교실 벽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지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바쁜 느낌을 주는 그림보다는
자연을 담은 느긋한 그림이 오히려 학습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영감을 느끼게 해주는 짧은 문구도 도움을 줬는데요. 교실과 학교 건물 주변에 식물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력도 높아졌죠. 이상적인 교실 환경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부심과 소속감 또한 높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실은 이 이상적인 교실 환경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실제적으로 이제 교실 환경이 바뀌니까는 학생들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실험 데이터를 연구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린 작은 그림 하나라도 어떤 그림이 있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달라지더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런 창문이 있는 교실과 없는 교실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공간이 바뀌면 교실 환경이 바뀌면 학생들은 변한다는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공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공간을 변화시켰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뭐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것들 한번 제가 그래도 대표적인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지금 도서관인데 특히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책글상을 옮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창의성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도서관들도 다양한 모양의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다양한 모습의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도서관도 굉장히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각틀로 딱 된 것보다는 이렇게 곡선을 주거나 어떤 그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 돈은 많이 듭니다. 돈 많이 들고 이런 도서관도 굉장히 특징적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아마 경기도 어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도서관인데요. 우리 실험에 의하면 이 높이가 높을수록 학생들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높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호텔 로비도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높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높을 때 사람들이 창의력도 생기고 뭐 순해진다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특히 초등학교에 맞는 그런 교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복도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아주 복잡하게 그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저 그냥 사각이고 그 사각형의 틀을 벗어나서 모든 그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예쁘죠, 그죠? 이런 것도 학생들이 그냥 구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고요. 네, 뭐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뭐 운동장 쪽에도 이렇게 충분히 학생들이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톤이 색깔 그 컬러 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특히 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중고등학교는 저런 거 별로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습은 다 다르고요.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신축되는 학교들은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 있지만 예전 학교들은 특히 지금 40년 넘는 학교들은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에도 아이들이 걷는 것이 뭐 행복하다, 건강에 도움된다 이런 문구들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단도 이렇게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건 아이들이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이런 그림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좋아하는 보입니다만 걱정도 사실은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느냐면 이런 걱정들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인데요. 공간혁신이라고 해서 최근 신설되는 학교들은 공간만 예쁘게 짓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적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복도에 보기 좋게 그네를 설치했다가 안전사고가 많아서 철회한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이제 공간을 바꿀 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 속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 만약에 이 학생들 안전사고가 우려된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거나 장난치다 떨어지면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겁니다. 이런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좋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우리 학생들은 또 이렇게 좀 어색하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 속에서 뭐 진짜 뭐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담배를 피우거나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공간이고요. 이것도 충분히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도 보면 아이들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특히 뭐 초등학교는 더 그럴 겁니다. 뛰어가도 헛발질해서 여기 빠지면 분명히 다리 접치지고 그렇게 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쁘게, 그저 보기 좋게 이렇게만 지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요. 반드시 아이들 사고 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공간이 높은 공간을 지금 뭐 리모델링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축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을 했어도 이렇게 높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결국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이제 미래학교를 만드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뭐 교무부장님 되실 거고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구에 가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사실 건립해 준 거거든요. 이게 삼성 옛날에 뭐 제일모직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제일모직 자리인데 대구역에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 자리인데 여기에 대구시에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들을 지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옛날에 제일모직 기숙사들 이런 데를 갖다가 지금 개인 창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반드시 여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가보면은 역시 삼성이 그냥 삼성 아닙니다. 여기 가보면 정말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학교 공간 혁신할 때 여기에 가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저는 깨진 창문 이론을 굉장히 신봉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상으로서 깨진 창문 이론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1984년 12월 뉴욕에 사는 버니 게츠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하철을 탑니다. 이때 흑인 청소년 4명이 다가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순간 겁을 먹은 버니 게츠는 흑인 청소년 4명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랍게도 언론은 총을 쏜 버니 게츠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매일 지하철 강도에게 시달렸던 뉴욕 시민들은 버니 게츠의 편이었죠. 지하철에서 총을 쏘고 영웅이 되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열차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지하철에서 강력보험주의가 1년에 15,000건씩이나 발생했으며 하루에 무려 25만 명이 무임승차를 했죠. 그런데 1988년부터 지하철 강력보험주의가 갑자기 75%나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They would take care of the minor offenses, and by that, the fare beating, the aggressive begging when they put cups under your nose and demand that they give you money. Those kinds of minor offenses, which predominated in the subway. 뜻밖에도 뉴욕 지하철은 사소한 문제들에 손을 댔습니다. 무임 승차자들을 현장에서 잡아 수갑을 채워 줄줄이 세워두고 열차마다 청소 시간표를 짜서 낙서를 지우는 일에 사활을 걸었죠. Wear down the people who were committing the crime and doing the graffiti by making sure that if they graffitied a train overnight, it wouldn't go out of the yard until it had been cleaned up, so that their work was never seen. Compared to the 1980s, I think things are better. I think there's less graffiti. The subways are cleaner than in the 80s. 낙서나 무임승차 같은 작은 무질서가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임을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을 바꾸자 범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Situation in my world and crime, situation is everything. And that is that if you have minor offenses, disorderly conditions and behavior, you're inviting criminal behavior.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택가 도로에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런 트렁크가 아무렇게나 열려 있고 자세히 보니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았군요. 운전대 위에 두둑한 지갑이 놓여 있고 앞좌석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창문까지 깨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갑이 놓여 있고 창문까지 깨진 차. 이 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 괜히 와서 한 번씩 차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관심을 보입니다. 보아하니 주인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만만해 보이죠. 한 남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심히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치만 살피다 그냥 가는군요. 이제 밤이 꽤 깊어져 인적이 드문 시간. 이때 취객인가요? 지나가던 한 남자가 다가와 망가진 차를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이는 듯 하다가 문에 손을 댑니다. 그러고는 슬쩍 차 문을 엽니다. 망설임 없이 차 안으로 들어가 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슬쩍 집어서 슬그머니 가방 안에 넣습니다. 놔두면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지갑인가요? 밖으로 나와 아무 일 없는 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1982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만든 것으로 사소한 빈틈 하나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해 점점 더 큰 범죄로 전형된다는 이론입니다. Just as a broken window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more broken windows, so disorderly behavior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fear of crime
increased crime and urban decay. 예, 잘 보셨습니까? 우리 저 김현주 선생님, 한정률 선생님, 한미아 선생님 아주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보니까 아주 이 눈에 레이즈가 막 나올 정도로 아주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48명 들어와 계시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48명인데 제가 보니까 6분 정도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제가 준비 억수로 많이 했는데요. 예. 야, 저는 깨진 창문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정말 많이 힘든 학교에 와가지고 교장으로 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을까, 정말 학교를 한번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더랬습니다. 제가 심지어 뭐 술자리에서는 제가 가까운 선생님들에 그렇게해서 내 진짜 이렇게 힘든 학교면 내 안 왔다. 진짜 나는 뭐 거의 그래도 뭐 동인보다는 못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든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에 그런 그 시설부터 환경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바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깨진 창문 이론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학교를 바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공간 두 번째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실습실 말고 다른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들이 어떻게 저희 학교가 되어 있는지, 50년이 된 학교의 그 내부의 공간은 어떠한지, 뭐 외부는 이미 저희 학교 참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딘 것 같습니까? 이게요. 이 명화가 이렇게 있죠. 이게 저희 학교 화장실입니다. 저희 화장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요거는 어딘 것 같습니까? 이렇게 피리 보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저희 남자, 또 다른 남학생, 다른 남자 화장실입니다. 저희들 이게요. 요거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여자들 화장실. 저희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굉장히 화장실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그냥 뭐 지저분하고 그냥 더러운 곳이 아니라 화장실 자체가 깨끗한 곳이어야 된다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실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남들이 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화장실이 깨끗하고 명화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나쁜 짓을 하는,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들 샤워실입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 이렇게 샤워실도 저희들이 있고요. 샤워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열쇠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샤워실 사용할 학생들은 저희들이 생활부에 와서 기록을 해놓고 열쇠를 받아가야 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A, B, C, D동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A동 현관이 요 행정실입니다. 행정실이고 행정실 도로는 메인 입구인데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뭐 이 완전히 그 꼴통품 정도 되는 이런 창에 이런 그냥 옛날에 트로피 같은 거 뭐 우승기 이런 거 여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싹 바꿔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요. 현관도 아예 이렇게 그 강화 도어를 이용해서 그냥 밖에서 다 보이게요. 이거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공간을 바꾸는데 모두 이 강화 도어를 다 써. 이게 좀 비쌉니다. 강화 도어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너무 좋다 그럽니다. 이게요. 그리고 아까 저 트로피 해놓고 한 이런 꼴통품 되는 이런 창수를 싹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아주 뭐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호텔 로비인 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C동의 현관인데요. C동 현관에도 저는 막 옛날에 막 칙칙한 그런 막 찬장 이런데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학생들 만든 작품이라고 해놓고 이랬었는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싹 드러내고 학교를 대표하는 사진만 큰 게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침 밥 해주는 거, 아침 맞이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 실습실 그 개소식 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그 학교 큰 상을 받았을 때 아름다운 학교상 받았던 그 이제 모습이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 벚꽃 때일 때 학급별로 찍은 사진들 전시해 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는 작은 것까지도 요런 것까지도 저희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부사관반실, 운동장, 준비실, 옥상인데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조잔디를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리정돈도 되고 돈은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건물도 저희들 이렇게 칠을 본 건물과 같은 톤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창틀까지 창문까지 싹 다 출입문까지 싹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어중간하더라고. 은행나무 2개 사이의 공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미니 스탠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체육 수업 시간에 앉을 수 있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 학교도 4,300명까지 학생 수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 이렇게 이제 야외 수도 시설, 식수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나 보기 싫어. 관리도 안 되고요. 이 부분에도 저희들 이렇게, 아이들 앉을 수 있는 그런 스탠드를 다 만들었고, 저희들 드론 그 축구장이 있어서 요런데 이제 드론 축구 그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저희들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운동장에 이렇게 옹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림은 그리나 이게 이제 낡아가지고 너무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싹 스탠드로 싹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좋은 거 적으라고 한번 저희들이 얘기해 보니까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학교가 대부분 해준다는 거예요. 뭐든지 학생들을 위해서라면은 교장선생님이 말만 하면은 바로 해준다. 그게 이제 우리 학교 최고 장점 1번이라면서 어느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랭카드도 너저분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모습이 또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카드도 제가 입구에 딱 이렇게 정돈돼서 게시대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거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게시대 만들어서 딱 달아놓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3유 산무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걸 갖다가 요 스탠드 뒤에다가 이 딱 걸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요. 만들어 놓고 정말 중요한 것들,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큰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도 이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 제가 왔을 때 모습들입니다. 이렇게요. 제가 왔을 때 성심보건고대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거의 학교를 바라봤을 때 거의 폐허 수준이고요. 어디 귀신 안 나타나면 다행인 그런 수준의 페인트 칠이 다 벗겨졌더라고. 그래서 왜 페인트 칠을 못하는 돈이 없어서요. 그래 아주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가지고 한기 요 정도 2018년도에 7천만 원 들여가지고 보이는 데만 칠을 했습니다. 여기는 칠을 안 한 이유가 좀 깨끗해서 안 칠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보이는 쪽에만 조금 한 7천만 원 들여가 칠해 놓으니까는 학교 너무 예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저희들 3억 원을 받아가지고 방수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에 우리 건물에 도색된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학교 사랑의 정신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들에도 이제 개혁 학교를 바꿀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전임 교장 선생님이 이 중앙들이 저희들이 A동, B동, C동, D동이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 선생님도 다니고 학생이 다니는 공간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고 싶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잔디들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하니까는 요거는 우리 여선생님들 신발이 놓이는 요 돌을 딛고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높은 구두 신으면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빠지고 구두 그 뒷굽 날라가고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 해서 제가 와가지고 전체로 보면 아스팔트 다 깔아버렸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도 넘어지고 선생님도 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 공간 혁신할 때 이런 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자재 선택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성심노락하는 옹벽공사도 이렇게 안전하게 전에는 좀 위험했습니다. 그건 안전하게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주차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사직초등학교 안에는 안 들어 맨날 밖에는 뭐 저 한참을 다녔으니까는요.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저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의 공간에 선생님 편리대로 이렇게 차 막 아무데나 갖다 대놓는 거 이게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공간이 선생님들 주차 공간입니까? 학생들 공간이죠. 심지어 여기는 교장실 요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뭐 1호차 자리래요. 저 오기 전에는. 앞에 교장대 여기 교장차 됐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장이 무슨 특권입니까? 자기가 여기 대놓고는 이런 데 대놓으면 못 뭐라 하잖아요. 여기는 비워놓고요. 이 위에 교무실에 좀 가까운 데까지 차 끌고 오는 그런 선생님 꼭 계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오고 나서는 그래서 딱 제가 저희 운동장입니다. 교장실에서 바라본 운동장 모습인데 여기 주차장입니다. 저희들. 딱 주차장에 저 차 주차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중앙뜰이라 그러는데요. 중앙뜰은 제가 아예 차 못 들어오게 딱 설치 다 바리게이트 다 해놨습니다. 저도 이거 절대로 안 올라옵니다. 학생들 쉬는 날은 옵니다. 학생들 안 온 날은 저도 여기까지 갖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은요. 여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는 학생들 놀이 공간이고 학생들 공간이거든요. 학생들 공간은 학생들이 돌려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침범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공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이제 처음에 제가 왔을 땐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런 그림들 학생들이 직접 그렸습니다. 한쪽 벽면에 이렇게 시선을 좀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여름 방학 때 이렇게 다 그렸고요. 지금 학생들이 직접 그리는 모습이고요. 외부에는 이제 전문가들을 좀 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린 왕자에 제가 지금 물을 주고 장미에 물을 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저희들 구름 연결다리인데요. 요 밑에 그 H빔을 쓰다 보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비둘기 집이 돼버려요. 제가 오니까는 선생님들이 그런 소리 해요. 저 비둘기 좀 퇴치해 달라고. 아니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말이지. 지금까지 그럼 퇴치하면 뭐 했느냐고. 그래 제가 이 비둘기를 없애려고 오만 연구를 다 해봤거든요. 인터넷도 찾아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그물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물을 씌우니까는 갈데없는 비둘기들이 학교 그물에 붙어서 이런 처량한 모습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이렇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애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새 전광판 많이 달잖아요. 전광판 다는 거는 요거는 옛날 거 저희 학교 있었던 거 제가 이거는 떼내버렸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근데 이거요.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LED판으로 예쁘게 나오잖아요. 달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할 자신 있으면 다는 게 좋고요. 관리할 자신 없으면은요 안 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요. 달아놓고 이상한 거 뭐 글 나와 있고 뭐 글도 안 바꿔주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방송실 옛날 모습입니다. 근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뭐 초현대식으로 거의 방송국 시설처럼 모든 걸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학실인데요. 과학실도 올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구축했고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실도 이런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서 뭐 부장 모임도 하고 뭐 우리 또 학부모님도 오시면은 공간으로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좋아합니다. 다들요. 그리고 이게 호텔 식음유실 옛날에 이렇게 창고로 쓰던 교실 복도는 이랬습니다. 이랬던 것을 이렇게 복도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이제 조리실이거든요. 저희들 그 연장선으로 쭉 연결시켜서 호텔 식음유실도 이렇게 강화도로 지금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강화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굉장히 밝습니다. 밝고 지금 여기 이제 식음유실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음유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저희들 옛날에 이렇게 뭐 옛날 모습 보이죠? 옛날 뭐 서가 모습들이고 이렇게 칙칙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희들 한 1억 원 공간 혁신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요건 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에는 한쪽이 서가를 만들고 한쪽에는 정독실. 지금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가면서 읽는 그런 스터디 카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조용히 저 같은 경우는 또 정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창문을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요. 막아서 얘는 정독실.
조용하게 읽고 싶은 아이들 여기서 읽도록 하고요. 여기는 스터디 카페 형태로 아이들이 이야기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제 요게 지금 서가는 지금 다 들어. 요거 초현대 서가입니다. 요거 굉장히 좋아요. 혹시 서가 바꿀 일 있으면 저희 학교 문의하십시오. 요거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최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최고 서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요 서가 조금 비싸긴 비쌉니다. 비싼 거 아십시오. 비싸야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이제 저희들 기물이 좀 지금 11월 1일 날 들어오는데 아직 기물이 안 들어 기물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여기가 서가고요. 여기가 스터디 카페고 이쪽 공간이 지금 이제 저희들 정독실로 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에 처박혀 있었던 그런 당구대하고 탁구대를 제가 3층에 학생들 학생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올렸습니다. 올려라. 왜 지하에 놔두고 말이지 애들 써도 못하게 하노. 이렇게 올려놓으니까는요. 학생들이 탁구 치기 좋아하는데 점심시간에 저걸 라켓 갖고 오거든요. 갖고 와서 탁구 치고요. 당구는 여기에 이제 당구 큐대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가서 열쇠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이 활용하려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 놓고 뭐 그냥 아이들이 이용 안 하면 그건 뭐하러 돈 들여놓고 할 겁니까? 저는 아이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소강당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소강당 같은 거 할 때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때 돈이 없어요. 못했는데 지금 곧 저희 이제 소강당에는 요런 게 들어옵니다. LED 전광판입니다. 요새 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외부인들이 오거나 중요한 회의 같은 거 할 때는요. 이런 LED 판을 붙여가지고 이런 거 하십시오. 이거 돈은 비싸면 이게 요 정도 사이즈 하면 그건 4천만 원 할 겁니다. 4, 5천만 원 하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에 지금 제가 한 3년 전에 할 때는 그때는 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뭐 빔 프로젝트 했는데요. 요도 지금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 아마 이번 11월 중순쯤에 지금 이제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회의실 같은 데도요. 요런 거 LED 판으로 딱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뭐 효과가 다르거든요. 효과가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직 초등학교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잡카페. 잡카페는 이제 저희들이 직업계 보니까는요. 요런 데서 이제 아이들 면접 보는 그런 훈련도 하고 면접 보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금색대, 회의실이라든지 수업하는 공간, 요런 공간에서 아이들 책 같은 걸 이제 봐서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 정보를 얻는 그런 잡카페고요. 요 잡카페도 저희들 강화도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 협동조합이 부산에 2번째로 설립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 코로나 시국에 다 뭉치지 못해서 거리를 두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자라든지 음료를 직접 팝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팔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카드만 받습니다. 저희들은. 카드만 식당에서 쓰는 포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해서 카드로만 결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창업의 그런 마인드를 고취하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공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쓸모있는 쓰는 그런 공간.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브랜디드 교실 다 구축했어요. 이렇게 100인치 앱슨사의 단초점 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제 뭐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애들 비대면 학교 온 애들 대면 이 수업을 바로 지금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바로바로 진행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자유공간 꿈틀인데요. 지금 이렇게 엉망이죠. 사실 참 처음에 엉망이에요. 이 자리가 제가 이렇게 무대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었으면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A동, B동, C동이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오페라 하우스 같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와, 이 공간에 뭐 무대 하나 만들고 아이들 노래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한 것을 제가 실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를 위해서 요 뒤쪽에 이런 앰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최신 노래방 바로바로 아이들 최신 노래를 다 수록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뭐 노래하고 싶은 애들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고 싶은 애들 춤추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점심시간만 운영합니다. 1시부터 1시 25분까지 이때만 딱 운영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아이들 노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5번입니다. 자유공간 꿈틀 한번 클릭해서 한번 얼마나 이 공간이 중요한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때 보셨습니까? 아이들 재밌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 공간을 제일 재밌어 자기들이 최고 좋은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뭐 색소폰 연주도 하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저도 이제 트로트 한 번씩 불러주고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합니다. 여기는 뭐 선생님들 타치 안 하거든요. 학생의 중심으로 아이들이 노래 부르려다 노래 시키고 댄스 하려다 댄스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그런 공간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는 민원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요. 예.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사실은 이제 영산 놀이마루 이 공간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들이 뭐 미래학교 선정된 학교들에게 이제 저희들 공간을 보여준 공간입니다. 저희들은 2억 원을 받아서 한 공간인데요. 처음에는 이랬던 공간들입니다. 이 공간이 옛날 건물이 돼가 이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교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 공간을 다 틀은 겁니다. 제가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창고로 사용하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실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체력 단련실이 있었고 이렇게 복도가 되어 있었는데 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회의도 하고 뭐 퍼실레이터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 공사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한 상상실도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만들었는데요. 여기 창고였습니다. 교실이었는데 창고였고요. 이게 미술실이고 이게 체력 단련실이고 음악실이고 얘는 그냥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공간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전체 이 벽을 다 틀었습니다. 이 벽을 다 틀고 미술실이 여기 있어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실을 일로 옮긴 거죠. 일로. 미술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체력 단련실은 다시 이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음악실은 원래 있었던 그대로 두고요. 체력 단련실 일로 옮기고 미술 이로 옮기는 거 이 전체가 이제 하나로 되는 거예요. 왜 이로 옮겼느냐 하면은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산 밑이라서 항상 여기 습하답니다. 습해서 습도가 높아가지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미술실 이로 옮기고 이 전체를 튀어와서 이걸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만든 겁니다. 부산 시내에 이런 공간이 사실은 나오질 않거든요. 대부분 교실 학교들이 교실 있고 복도 있지 이렇게 복교실 되어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됐죠. 제가요. 미술실을 옮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내셔야만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데서 어떤 시도를 목적에 따라서 틀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하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지금 영산 놀이마루 지금 화살표 방향에서 보면은 요런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컬러도 예쁘죠. 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 같은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절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고 놀이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이렇게 또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인 듯 하면서도 나뉘어져 있는,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 작업실인데, 이 작업실은 뭐냐면은 이 무한상상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갖고 와서 마지막으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무한상상실 제가 여기다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무한상상실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페이퍼 커팅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직접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미술실이고요. 요 안에 미술 준비실이 있는데요. 여기 미술실입니다, 저희들요. 그 미술 준비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드론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드론도 저희들이 드론 축구단도 최초로 만들었고, 부산에서 드론 축구 장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이 관리가 되나? 그래서 제가 미술실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사실은요. 미술 선생님이 항상 여기는 거의 상주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통제하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 체력 단련실 부분 보여드릴게요.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 기구들도 중고를 들어서 중고 1,500만 원 들르니까는요, 이래 멋진 헬스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뭐 돈 많이 주면 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거 가지고도 아껴서 정말 효율적으로 저희 학교가 이제 공간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금 이제 그 공간 혁신에 대해서 저희 학교를 가장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행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 바닥에는 열선을 넣어서 열이 뜨끈뜨끈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날에 여기 뭐 열선 여놓고 여기서 뭐 덜어 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절 교육도 시키고 다도 교육도 시키고요.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 이렇게 전시회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또 체험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런 공간 참 좋아하더라고요. 잘 놀고 있습니다. 잘 놀죠. 아이들 점심시간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놀다가 뭐 종침 안 들어가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지킬 거, 질서가 제 3류운동의 첫 번째가 질서거든요. 정말 질서도 잘 지키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지금 아이들 친구들끼리 또 들어 누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겠습니까, 아이들. 그래서 저는 이 점심시간에는 잘 안 올라갑니다. 제가 가면 아이들 불편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사실은 우리 그 미술 선생님한테 좀 찍어 달라 해가지고 부탁해서 사실 사진도 받았습니다. 제가 가면 아이들 불편해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요. 아이들 뭐 푹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두 개 한번 사진 볼까요? 요 아이는 신발을 벗었으니까는 발을 올려도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신발 벗기 싫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만 지키면 된다 하는 게 저희 교육 철학입니다. 자, 요거 우리 아이들 노는 모습 마지막 영상입니다. 6번 영상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6번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영산놀이마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는지, 공간이 바뀌니까는 그 공간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우리 그 군보입구 지나가는 학생은 저희들 부사관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사관반 학생들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댄스하는 아이들은 사실 부사관반은 아닌데 우리가 그 군복을 입고 이제 그 댄스를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댄스도 추고 뭐 댄스부 애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참 자유롭고 정말 쉴 수 있는 편히 아이들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 아이들 제가 오던 2017년도에는 정말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침 뱉고 끔 씻고 진짜 험악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바뀌니까는요 아이들이 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줬던 놀이마루에서 아이들이 한 팀은 놀고요. 또 한 팀은 점심시간 되면은 아까 그 꿈틀에서 노래 듣고 또 한 팀 놀고요. 또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저희들이 뭐 인조 잔디장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또 축구하면서 또 놀고 또 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교실에서 또 놀고 또 책 읽고 싶은 애들은 도서관에서 놀고 이렇게 해서 공간이 바뀌니까는 정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학교 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정도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감히 우리 때는 꿈도 못 꾸던 우리 아이들이 요 밑에 바닥에 불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우리 미술 선생님 보니까는 이하고 자더랍니다. 그래서 밑에 떳떳하게 불려놓고 아이들 점심시간에 이거 뭐 이렇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종만 치면은 발딱발딱 교실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래도 뭐 오수 한번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요 사진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학교가 공간이 바뀌니까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변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직접 저는 이제 체험을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보고 있다 보니까는 공간이 잘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잘 바뀌어야 됩니다. 그 잘 바뀐다는 것에는 학생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저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서 정말 사직초등학교 뭐 제 나중에 또 제 손주가 사직초등학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사직초등학교도.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이번 강의를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 5년 동안 제가 이제 학교가 험했던 학교가 이렇게 정말 좋은 학교로 바뀌면서 정말 공간이 했던 역할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 학생들이 행복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우리 사직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강해 주신 연산고등학교 별용규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만드세요.